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줌마랑 같이 갈래? 진짜로요? 저기 아저씨가 이 동네 처음이라 혹시 길 좀 알려줄 수 있니? 어디 가시는데요? 뉴스 보기가 무섭게 들려오는 아동 성폭력 사건. 해마다 아동 성폭력 피해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아동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무엇보다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 성폭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해자가 아동에게 성학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접촉 단계입니다. 가해자는 주로 피해 아동의 집이나 가해자의 집, 혹은 그 외의 은밀한 장소에 단둘이 있을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아이와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게임이나 놀이, 선물, 먹을 것 등으로 유인을 하죠. 이것을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그루밍 때문에 낯선 사람도 친밀해진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성폭력과 친밀감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처음엔 모르는 사람에서 아이를 친절하게 보살펴주는 이웃으로 둔갑하기까지 가해자는 아이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집에 가니? 네. 잘 가. 안녕. 또 보네? 아유, 그래. 아유, 또 보자. 그래. 이거 줄까? 우와, 신난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들은 가해할 아동이 취약한지를 관찰합니다. 아이가 언제 혼자 놀고 혼자 다니는지, 도움이 필요하거나 고립되어 있진 않은지 살피는 것이죠. 심지어 아이의 양육자를 만나면 친근하게 인사를 하며 착한 사람의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아이들은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기도 어렵고, 성폭력 발생 이후에도 아이들은 피해 사실을 쉽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그루밍을 깨기 위한 어른들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핵심이죠. 이처럼 가해자가 아동에게 접근하는 접촉 단계에 성공하면 다음 단계는 가해자가 아동에게 실제 성폭력을 가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벼운 성적 행위부터 애무와 같은 직접적인 접촉, 더 나아가 삽입 행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후 단계는 성폭력을 하고 가해자가 아동에게 비밀 유지를 강요하는 비밀 단계입니다. 가해자는 아동을 협박하거나 아동의 욕구를 채워주면서 비밀 유지를 강요하게 되는데요. 비밀 유지는 가해자에게 있어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성폭력을 지속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반면 피해 아동에게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성폭력을 멈출 힘도 없고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 아동들. 그러다가 아이들은 용기 내어 말을 하는 폭로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어렵게 피해 사실을 말한 아동이 다시 자신이 한 말을 철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압 단계라고 하는데요.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주변인들이 억압적인 방법을 통해 피해 사실을 축소, 왜곡하는 단계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랄 것 같은데요. 곧바로 신고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속상하고 화날 것 같죠. 어른들이 잘 보호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 성폭력 가능성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아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해자가 아동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핵심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이가 자신의 의견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한 것을 지지해주세요. 이것이 그루밍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실천법입니다. 아동 성폭력은 피해 아동이 아닌 가해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범죄입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아이들이 없도록 가정과 학교, 일상생활에서
우리 아이의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믿어주세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고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는 힘이 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는 우리 모든 어른들의 몫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